꽤 많이 내리네요.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디테일한 것들은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대부분 채워져요.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좀 꿰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제목을. 그럼 지금 시험에 나올 게 지금 몇 번입니까? 그러면 우리 8번, 9번. 8번은 주제가 뭐였어요? 그렇죠. 가격의 요인을 주고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를 찾는다. 그 다음에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가 만들어지면 균형이 변하는데 균형을 변하는 네 가지 규칙이 하나 정도 나오더라. 그래야 뭔가 이제 다른 것들을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번에 탄력성이에요. 탄력성도 쉽지 않아요. 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인데 탄력성의 모형에 대한 이해가 돼야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야. 말 문제는 요 두 개에서 100% 다 나와요. 계산이 하나 더 있으니까 문제인 거지. 예, 그러면 탄력성부터 한번 보자고요. 탄력성. 자,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있는데 첫 번째, 도대체 수요의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지표고 공급의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지표일까요? 이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도대체 수요의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거야? 공급의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식을 봐야죠. 공식. 첫 번째, 수요의 탄력성 중에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러면 요 공식을 딱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공식을 보고 수요의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입니까?요를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측정하는 거예요? 뭘?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율. 그리고 소비량의 변화율을 뭘로 비교하는 거야? 가격의 변화율과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을 찾고 가격의 변화율과 비교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공식은 항상 모가지를 쳐. 그리고 탄력성은 항상 %로 측정하니까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한 다음에 가격의 변화율로 비교 또는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걸 원인과 결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원인과 결과. 항상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밑이 원인이고 위가 결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소비량의 변화율이잖아요. 이게 결과예요. 결과를 우리는 항상 출제를 하는 거니까. 즉 수요량의 변화율을 찾는데 원인인 가격의 변화율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항상 해석이 어떻게 되냐? 가운데가 원인이야. 가운데가 원인.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가격이 변하면 소비량이 바뀌는데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비량의 변화율.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항상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요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이 표현을 암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눈도장을 찍으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원인과 결과로 따지면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수요량의, 즉 소비량의 변화율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원인은 뭐라는 거야?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항상 가격이 변하면 소비량이 바뀌고 있어요. 가격이 올라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가격이 상승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가격이 원인이고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측정하는 방법은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니까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라고 되어 있어요. 5%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이걸 뭐랑 비교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원인인 가격의 변화율로 비교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로 비교하면 나누기
10%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0.5.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요 틀을 기억해 줘야 돼. 우리가 수요와 공급 모형을 이해했듯이.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항상 뭐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측정합니까? 그럼 항상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리고 이걸 뭐랑 비교한다? 10%인 가격이랑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소비량의 변화율 20%에다 동그라미 치고 가격의 변화 10%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2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2. 그러면 이제 잘 봐요. 자, 요거 일단 보지 마셔. 요 공식 보지 마시고, 자, 요런 연습이 필요해요. 가격이 상승하자 A제 소비량이 5% 감소했어. 그럼 일단 수치 빼고 읽어요. 수치 빼고. 가격이 상승하자. 수치 빼면 소비량은 감소했군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탄력성이 되면 항상 이 상승의 정도를 %로 주고 감소의 정도를 %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수요의 탄력성은 무조건 뭐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야?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야. 소비량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쳐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있는 원인인 10%로 나눠줘. 이렇게. 그러면 0.5가 나오죠. 그러면 이 0.5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했는데 원인인 무엇으로 지금 비교한 거야? 가격이야, 가격. 그래서 이 놈을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야. 항상 가운데가 원인인 거예요. 가운데가 원인, 소비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보자고요.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아무 생각 없이 가격 10%를 이렇게 나눠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1이 되죠? 1. 그러면 1을 뭐라고 부릅니까? 일단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했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근데 원인인 가격 10%로 나눴으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런 말. 그 다음에 20% 동그라미 치고 가격 10%로 이렇게 나눠줘요. 이렇게. 그럼 2가 되죠? 2. 그럼 2는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했으니까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그런데 원인이 가격의 원인이 가격.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그러면 뭘 측정해요? 공급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뭐랑 나눠주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율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얘도 역시 흐름이 어떻게 되냐? 원인은 가격의 변화고 결과는 공급량의 변화인데 요 결과를 측정하라는 거예요. 결과. 그러면 얘도 역시 똑같아요. 원인이 가격이고 결과가 공급량의 변화니까 수치 빼고 읽으면 가격이 상승하자 공급량은 늘었어. 가격이 상승하자 공급량은 늘었어. 가격이 상승하자 공급량은 늘었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탄력성은 항상 그 변화의 정도를 %로 준단 말이에요. %. 그럼 우리는 항상 공급량의 변화를 측정하니까 5%의 동그라미 치고 그걸 뭘로 나눠준다? 10%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0.5 이렇게 되는 거야. 똑같아요. 수요의 탄력성이나 공급의 탄력성이나 공급량이냐 수요량의 변화냐 이 차이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공급량의 변화율을 측정했으니까 공급의 탄력성. 근데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가격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야. 그 다음에 10%의 동그라미 치고 10%로 나누죠. 그러면 1. 이걸 우리는 공급량의 변화율을 측정했으니까 공급의 탄력성. 원인이 가격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20% 동그라미 치고 10%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2. 얘가 공급량의 변화율을 측정했으니까 공급의 탄력성. 가격이 원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초벌구이. 자, 그럼 또 있어. 수요의 탄력성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격 탄력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수요의 탄력성은 앞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가격 탄력성도 있고, 소득 탄력성도 있고, 교차 탄력성도 있는데, 일단 가운데 노랭이 빼면 전부 다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수요의 탄력성. 그러니까 전부 다 뭘 찾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 소비량의 변화율. 그런데 항상 이 가운데 있는 문구가 원인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소비량이 바뀌는 과정의 소비량의 변화.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는 과정이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인 거예요. 다른 재화. 예를 들어서 콜라의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데, 콜라의 가격이 아니라 콜라와 대체 관계나 보완 관계에 있는 사이다의 가격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게 대체 관계, 보완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의 소비를 물으면서 사이다의 가격을 줬어. 그러면 서로 다른 재화끼리 가격과 소비가 크로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교차 탄력성이라 하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 그래서 다시 보시면 수요의 탄력성은 세 가지가 있는데 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까? 원인.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가격 탄력성.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소득 탄력성.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바뀌면 교차 탄력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교차 탄력성. 그럼 이제 보시자고.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공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부 다 분자에는 뭐가 있어요? 소득이든 가격이든 교차 탄력성이든 소비량의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탄력성이든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 밑이 원인이니까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랑 비교하는 거고,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랑 비교하는 거고, 교차 탄력성은 다른 재화예요. A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B재랑 다른 재화의 가격이랑 비교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그럼 자, 오면 없네. 자, 한참 뒤에 있네. 여기 보세요. 이거 수의 소득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 자, 뭔지 모르지만 탄력성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탄력성. 그럼 무조건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뭐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야?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리고 이 소비량의 변화율을 항상 원인의 변화율로 나눠주는 거야. 원인이 10%죠? 10%. 그러니까 수치는 2가 나오는 거야. 수치는 똑같이 2가. 근데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율을 원인 10%인데 이 10%가 소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 2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이게.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나누는 거. 원인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5%예요. 소비량의 변화율. 그리고 원인이 10%로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수치는 0.5가 나오죠. 그런데 이 수치를 원인 무엇으로 측정한 거냐 그러면 소득의 변화로 소비가 바뀌고 있으니까 너를 소득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소득 탄력성. 우리는 이 공식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요 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면 요 틀을 다 이게 필기로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봐요. 자, 뭔지 모르지만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교차든 이런 거 필요 없어. 수요의 탄력성이야. 그럼 뭐의 변화율을 동그라미 쳐? 소비량의 변화율 5%가 동그라미 친다고. 그리고 원인을 봤더니 앞에 있는 게 원인이니까 10%로 나눠줘. 그럼 0.5죠? 그런데 자, 소비량의 변화가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봤더니 동일한 재화의 가격이 아니에요. 이게 가격 탄력성이라 할 수 없어. 재화가 다르니까. 그런데
소득에 의해서 바뀌었나요? 소득도 아니야. 그런데 봤더니 A제, B제. B제의 소비를 물어보면서 B제랑 서로 다른 제와의 가격을 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콜라의 소비를 물어보면서 콜라랑 다른 사이다의 재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 재화가 서로 다른 애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차 탄력성이라고. 교차 탄력성. 자, 여기도 보세요. 20%의 동그라미 치고 원인인 10%로 나눠줘요. 그러면 절반 2가 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럴까요? 봤더니 서로 다른 재화끼리 따지고 있네.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부른다 이런 거지. 이렇게 할만하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입에 달달 붙어야 돼. 틀이 입에 달달 붙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촉을 구했으니까 이제 하나씩 보자 이런 말. 자 여기서부터 자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그러면 첫 번째 수요의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 공급의 탄력성은 공급량의 변화율. 그런데 소비와 공급은 수많은 원인에 의해서 변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가격에 의해서 공급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가격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것이고 이 소비량의 변화를 가격 변화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 노트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소비량의 변화율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고요. 항상 읽을 때는 분모가 뭐뭐의 대안이잖아요. 뭐뭐의 대안.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지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고 가격의 변화율이랑 비교하는 이유는 이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의 몇 배인지를 찾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가 10%이고 가격의 변화가 5%면 수치 2가 나오는데 이 수치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의 2배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예.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금 이해 포인트였으니까 바로 우리 오른쪽에 봐요. 몇 페이지예요? 자, 25페이지를 보면 이 탄력성을 측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탄력성을 측정하시오. 그러면 자, A제 가격이 4% 상승하자 A제 소비량이 16% 감소했습니다. 그럼 일단 수치 빼고 읽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자 소비가 감소했어요. 맞아요. 요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변화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방향부터 보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방향이자 소비량은 줄어드는 방향이야. 요건 맞았어요. 이때 소비량이 16% 정도 지금 변화된 거예요. 16% 정도. 근데 수치로 측정할 때는 이걸 원인인 4%로 나누는 거죠. 4%로. 그러면 4가 나온다 이런 말이야.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원인이 가격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봐요. 조금. 자, 소비량의 변화는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방향이. 여기서 방향은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는 방향이다. 가격은 떨어지는 방향이다. 소비는 줄어드는 방향이다. 소비는 늘어나는 방향이다. 원래 이 소비량의 변화를 측정할 때는 방향까지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얘를 측정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이거 플러스 값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플러스 4%. 소비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6% 감소니까. 그래서 얘는 정확히는 소비량이 마이너스 16%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정확히는. 그리고 가격을 플러스 4% 상승이니까 플러스 4% 해서 마이너스 4가 정확한 수치예요. 정확한 수치. 근데 저는 지금 이런 부호를 전혀 무시하고 있죠. 부호를.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24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시면 수식에 이렇게 안 돼 있어. 수식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다는 건 결국 요 부호를 무시하고 그냥 수치만 쓰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아주 쉬워지는 거예요. 지표가. 그 이유는 이제 설명 안 해요. 일단 공식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부호라는 걸 무시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측정합니까? 상승이든 하락이든 감소든 증거든 내 알 바 아니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왜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소비량의 변화율에 동그라미 치고 뭘로 나눠준다? 4%인 원인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그럼 해석을 해보자고. 해석. 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치 4는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의 4배 바뀌었다는 거야. 4배. 이게 아주 중요한 해석이에요. 이게 봐요. 수요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의 몇 배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치가 4가 나오면 밑에 1, 가격이 1% 바뀌었을 때 소비는 4배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소비가. 그러면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소비량이 많이 바뀐 듯해요? 적게 바뀐 듯해요? 그렇죠. 이쪽이 소비량이 많이 변한다, 많이 변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걸. 자, 소비량이 20% 변했어요. 그걸 10%로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지금 2가 나오죠? 2가. 그럼 지금 원인이 가격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고 수치가 2가 나왔다 이 말은 소비량이 가격의 2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소비량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껴야 돼요. 직감적으로. 얘는 보세요. 4%고 16%예요. 그러면 0.25가 나오거든요. 4분의 1이니까 0.25는 딱 봐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적게 바뀐 것 같아요? 적게 바뀌었다 이런 말이 적게. 그러면 자 이제 하나 결론을 더 내는 거야. 자 여기 봐요. 계속해서 반복할 거예요. 자 지금 수요의 탄력성은 뭘 측정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수치 보지 마세요. 가격이 상승하자 소비자들은 가을병 공통적으로 소비를 줄여요. 이게 수요의 법칙이니까. 가격이 오르자 소비를 다 줄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가불병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똑같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그 감소의 정도가 달라요. 갑은 5% 변화시켰고 을은 10% 변화시켰고 병은 20%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2번을 보시면 2번을 소비량이 10% 바뀌었는데 이 10%가 많은 변화냐 적은 변화냐를 항상 요 가격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소비량이 10% 감소, 10% 변화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10%는 많은 수치인가요? 적은 수치인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알 수 없다고 해줘야 돼요. 왜? 10%는 50%보다는 적은 변화고 5%보다는 많은 변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격이랑 비교하는 이유는 요 소비량의 변화의 많고 적음을 가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그렇죠.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소비량의 변화 10%에 동그라미 치고 가격의 변화 10%로 나누면 1이 되는 거예요. 1. 그러면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이걸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소비량의 변화가 원인인 가격에 딱 한 배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에 또이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을 봐요. 요 놈을 5%예요. 요걸 10%로 이렇게 나눠주면 수치가 0.5가 나오죠. 그러면 얘는 소비량의 변화가 절반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의 절반? 가격의 절반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기준으로 소비량이 많냐 적냐를 판단한다면 가격이 10%인데 소비량이 5% 절반이니까 소비량이 적게 변하는 경우예요. 얘가 적게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10% 바뀌었는데 얘는 소비량이 20%잖아요. 20%. 그러면 가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소비량이 많이 바뀐 거라고. 그럼 이제 나눌 필요도 없어.
딱 읽으면서 가격이 10%인데 소비량이 20% 변했네. 몇 배 바뀌었어? 그냥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이게. 예? 가격이 10% 바뀌었는데 소비량이 5%네. 절반 바뀌었네. 0.5.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소비량이 10% 바뀌었네. 1배. 이런 거야. 그리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1배가 항상 기준이에요. 수치 1이. 1은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랑 또이또이라는 거야. 여기는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의 2배니까 더 많다는 뜻이고, 이쪽은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보다 적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비량의 변화가 많으면 항상 탄력적인 소비자 이렇게 부르고, 소비량의 변화가 적으면 이걸 비탄력적인 소비자 이렇게 나눈다 이런 말이야. 지금 계속 뭔가 계속 붙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보시죠. 공급 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예요? 공급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요걸 측정하는 거예요. 요거 공급량의 요걸. 근데 뭐 하려고 공급량의 변화율을 측정합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자, 갑을병 기업이 있어요.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 그런데 다른 기업인데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가격이 상승했다는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기업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공급을 늘리는 건 공통적이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공급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공급의 법칙. 가격이 오르자 공급을 늘렸어요.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른 기업이니까 어떤 게 차이가 있냐 그러면 증가를 할 때 증가를 하긴 하지만 다 그 정도가 달라요. 정도가. 그러면 출제자는 뭘 알고 싶으냐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구의 공급량이 많이 변하고 누구의 공급량이 적게 변하느냐 요걸 알고 싶은 거예요. 요걸. 그래서 그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러면 자, 공급량이 10%예요. 그리고 이거의 많고 적음을 뭐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10%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 기업은 공급량이 10%인데 가격이랑 비교하니까 또이또이야. 또이또이. 그러니까 얘는 많이 변한 것도 아니고 적게 변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치도 1 또이또이가 나. 항상 또이또이 1이에요. 그런데 갑 기업은 5% 변했는데 가격이랑 비교했더니 가격의 절반밖에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0.5예요. 이제 굳이 나누지 않아도 수치가 0.5예요. 그 0.5가 뜻하는 거 소비량이 절반 바뀌었다는 거예요. 소비량이 절반. 가격을 기준으로. 그러면 소비량이 많이 변했다고 한다? 적게 변했다고 한다? 적게 변했다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소비량이 적게 바뀌는 경우 공급량이 적게 바뀌는 경우고 이쪽을 비탄력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AJ 공급량은 20% 바뀌었어요. 근데 가격이랑 비교해 봤더니 공급량이 2배 바뀌었는데 가격이 2배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돼요. 많이 바뀌었고 이걸 탄력적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해석이 돼야 된다 이런 거. 요게. 자, 대충 감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요거 하고 이제 진도 나가보자고. 이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을 측정하는 지표입니까? 그러면 분자의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소비량의 변화율. 근데 소비량의 변화율을 뭐 하려고 측정하냐? 소비량의 변화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걸 판단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소비량의 변화가 많냐 적냐를 뭘로 비교하는 거야? 가격 변화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가 10%에 10% 똑같이. 그런데 값은 5% 했으니까 적게 바뀐 거예요. 얘보다 적으면 적게 바뀐 거야. 그리고 비탄력적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야. 얘가 10%인데 을은 10% 또이또이야. 그러면 얘는 적게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그냥 또이또이에요. 또이또이. 수치가 1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인데 소비량이 20%니까 소비량이 가격의 2배예요.
이때가 많이 바뀌었고 이때를 탄력적인 소비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예. 그럼 결국 이 셋 중에 이 가불병 셋 중에 가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는 누구라고 해줘야 돼요? 그렇죠. 병이라고 해줘야 돼요. 가격에 2배씩 소비량이 바뀌니까. 가장 둔감하게 소비가 바뀌고 있는 사람은 갑인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을이다 이런 거죠. 이런 걸 측정하고자 하는 거예요. 수치와 함께. 예. 자, 그러면 이제 대충 감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말. 본격적으로. 몇 번이에요? 10번? 10번. 자, 그럼 이제 시작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뭘 측정하는 지표인가요? 소비량의 변화율. 근데 이 소비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이랑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소비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면 결론을 항상 소비량이 많은 것이냐 적은 것이냐 이걸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 소비량의 변화의 많고 적음을 가격 변화로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측정하는 지표고 항상 분모가 뭐뭐의 대안이니까 가격 변화율에 대한 소비량의 변화율이고 그리고 수치의 해석이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의 몇 배입니까?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의 몇 배입니까? 그냥 더럽게 뭔가 해석할 게 많아요. 별것도 아닌 게.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이런 말이에요. 또 나왔잖아 이게.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씩만. 자, 다 해보자 말이에요. 다. 소비량의 변화율 5%에 동그라미 치고 그걸 가격 변화율 10%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이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0.5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0.5는 해석을 두 가지로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의 몇 배란 뜻이에요? 절반입니다. 0.5배란 뜻이에요. 그리고 가격의 0.5배라는 건 두 번째 소비량의 변화가 많은 쪽입니까? 적은 쪽입니까? 적다라는 쪽이요. 그러니까 적은 쪽을 우리는 비탄력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치를 측정하고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야. 자, 20%가 바뀌었고 10%로 나눠주면 수치가 2가 나와요. 그럼 일단 2가 뜻하는 게 뭐냐?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가 기준인 가격의 2배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소비량이 지금 가격의 2배가 바뀌었으니까 기준의 2배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적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놈을 우리는 탄력적인 소비자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게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럼 봐요. 이제 쭉 측정을 해봤더니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24페이지에 이제 9분이에요. 9분. 결국 탄력성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가 1. 뭐의 1배? 가격 변화와 또이 지점이 1이잖아. 1. 1이라는 수치를 기준으로 1보다 큰 수치가 나오면 소비량의 변화가 많은 쪽인 거 되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가 많은 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요? 탄력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크다는 건 기준보다 1배, 2배, 3배, 4배 아무튼 무조건 기준보다 많다는 것이니까 많이 변했다 탄력적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보다 적은 수치가 되면 항상 비탄력적이에요. 우리가 계속 봤던 게 0.5 기준 가격의 절반밖에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0.5. 그런데 주의할 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웠다고 절대값. 그러니까 음수는 나올 수 없고 항상 어떻게 나누냐 0보다 큰 수로 나와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0보다 큰 수치로 나오고 항상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수치가 나오면 소비량의 변화가 많은 탄력적인 쪽이고 1보다 적은 수치가 나오면 소비량의 변화가 적은 비탄력적인 쪽이라고 해요. 그런데 수치를 보면 이 수치가 가장 작은 게 0이에요. 절대값을 씌워서. 그래서 0을 뭐라 그러냐? 비탄력적인 쪽에서 가장 비탄력이니까 완전 비탄력이라고 하고.
자, 0보다 큰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를 이렇게 기울었어요. 무한대라고. 그럼 무한대는 1보다 큰 수치 중에 가장 큰 수치니까 완전히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탄력적.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자, 우리 밑에로 한번 봐보세요. 우리 저기 25페이지 밑에, 25페이지 밑에, 25페이지 밑에,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우리 필기노트에는 없지만 탄력성과 곡선의 기울기라고 되어 있죠. 탄력, 요놈은 우리가 수요와 공급 모형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요놈을 하나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소비자를 측정했더니 탄력적인 소비자도 있고 비탄력적인 소비자도 있는데 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수요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야. 수요 곡선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고자 하냐 그러면 자, 똑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 모형에서는 수요 곡선을 뭔가 찾아냈어요. 수요 곡선을. 그리고 똑같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지금 탄력성 모형에서는 탄력성을 이렇게 측정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의 형태하고 탄력성은 뭔가 관계가 있어요. 항상 어떤 소비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 그러면 항상 탄력성이 보다 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항상 완만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줘야 돼요. 완만하다는 거, 완만하다는 거, 완만하다는 거, 완만하다는 거. 그래서 암기하는 코드는 그거였잖아요. 암기하는 코드는. 자, 암기하는 코드는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비탄력적인 쪽 중에 가장 비탄력이 뭐예요? 완전히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비탄력적인 쪽은 항상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수직선의 형태로. 수직선의 형태로. 그 다음에 탄력적인 쪽 중에 가장 탄력적인 게 완전 탄력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완전히 탄력적이면 항상 수평선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야. 그렇죠?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한 거야. 그래서 극단적인 애들 말고는 항상 어떻게 돼 있냐? 비탄력적인 애는 항상 이렇게 가퍼러. 이렇게. 그리고 탄력적인 애는 대충 이렇게 완만하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비탄력이고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 완만하다 이렇게 수평선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죠. 해석을. 자, 요거 딱 하나만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이게 똑같은 시장에 어떤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조사했더니 이렇게 약간 가파르고 어떤 소비자의 수요 곡선을 측정했더니 이렇게 노랭이로 표시가 돼요. 노랭이가 조금 더 완만하잖아요. 완만. 그러면 완만한 쪽이 이게 탄력적인 거고 이쪽이 비탄력적인데 자, 해석을 잘 해줘야 돼요. 소비자가 탄력적입니다. 이 말은 소비량의 변화가 많다는 쪽이에요? 적다는 쪽이에요? 많다는 쪽이죠. 비탄력입니다.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가 적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세요. 완만하게 그리면 그릴수록 소비량의 변화는 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탄력적이면 소비량의 변화는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적게 소비량이 바뀌잖아요. 항상 여기 양의 축이니까. 완만하면 소비량의 변화가 많이 변하는 거고. 많이 변하는 거고. 많이 변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의 형태는 완만한 거예요. 탄력적일수록 수요 곡선의 형태는 완만한 거예요. 자, 그리고 수직선을 한번 봐요.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인 거니까 시장의 수요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수직선이에요. 수직선.
그럼 이쪽이 양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예. 이쪽이 양이 늘어나는 거고 이쪽이 양이 줄어드는 건데 항상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의 형태로 서 있기 위해서는 여기에 뭔가 고정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젓가락 이야기했잖아요. 젓가락을 이렇게 수직선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소비량이 늘지도 못하고 줄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수요 곡선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양은 늘지도 못하고 줄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소비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경우예요. 빵이에요. 빵. 이게 바로 수치빵이란 말이에요. 수치빵. 소비량의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얘는 수평선이죠. 수평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모형에 의하면 이번에는 젓가락이 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는 건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가지도 않고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탄력성은 뭐의 변화를 따지는 거예요? 소비량의 변화니까 요 양의 변화가 많냐 적냐만 따지는 건데 양의 변화를 봤더니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는요. 지구 끝까지라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수평선의 형태가 나오면 항상 소비량이 무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경우수라는 거예요. 경우수. 그래서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얘는 반드시 함께 기억을 좀 해줘야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아직도 기본이에요. 기본. 시험에 나올 거 지금 아직 한 문제도 지금 못 찍어드렸어요. 지금. 자, 기본이에요. 요거 끝나면 이제 시험 문제 이제 찍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상황에 대해서 뭔가 수치를 측정했더니 수치가 0보다 큰 수치가 다 나온다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럼 최소한 수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항상 이를 기준으로 1보다 큰 수치가 나오는 소비자라면 소비량의 변화가 많은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탄력적인 소비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수치 중에 딱 1을 기준으로 수치를 측정해서 1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수치가 나오면 소비량의 변화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탄력적인 소비자와 비탄력적인 소비자를 수요 곡선으로 표시를 하면 항상 어느 쪽이 기울기가 더 완만하고 탄력적인 쪽이 완만하게 나타나고 비탄력적인 쪽이 가파르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완전히 극단적인 완전 비탄력적은 수직선으로 나타나고 완전 탄력적인 소비자는 수평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평선으로. 그러면 기본 1호 다 한 거야. 뭐가 이렇게 기본 1호를 많이 항상 이게 기본이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러면 이제 정리 다 해봐. 정리 다 해볼 거예요. 자, 보자고요. 자, 우리가 했던 거 다 해봐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들어갈 거야. 요걸로 해봐야죠. 이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측정하세요. 이게 바로 25페이지 첫 번째인 거야. 25페이지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다 해보자고 말이에요. 측정을 하면서. 자, 일단 원인과 결과부터 따져보죠. 출제자가 어떤 형태를 주는지. 원인이 가격이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니까 가격에 의해서 소비가 어떻게 바뀝니까? 요걸 출제하는 거야. 그런데 탄력성은 변화율을 이렇게 주는 형태로 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수치를 측정하세요.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율에 무조건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뭐랑 비교하는 거야? 원인인 가격 4%랑 비교하는 거야. 4%랑. 그러면 일단 수치는 4가 나와요. 4. 그럼 해석이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의 4배 바뀌었다는 거예요. 4배. 그러면 소비량의 변화가 많은 쪽이에요, 적은 쪽이에요? 많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탄력적인 소비자군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1보다 큰 수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수요 곡선을 그리면 소비량의 변화가 많으니까 항상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완만한 형태. 완만한 형태로 표시되는 이유는 항상 요 밑이
양의 변화란 말이야. 양의 변화. 양의 변화가 무려 4배나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얘를 봐요. 얘를. 소비량이 4%예요. 그런데 가격이 16%로 나눠줬더니 0.25가 나와요. 그럼 해석이 소비량의 변화가 가격 변화의 절반도 안 돼. 4분의 1배, 0.25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소비량의 변화가 많은 쪽이에요, 적은 쪽이에요? 적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을 1보다 적으니까 비탄력적이라 하고, 그리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그리면 항상 가파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살짝밖에 양이 안 변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도 똑같습니까? 공급도 똑같아. 공급도 똑같아.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 25페이지 세 번째를 보시면 똑같아요.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 부호 이런 거 다 무시하는 거야. 자, 공급량이 5% 바뀌었어요. 5%. 이걸 뭐랑 나눠주는 거야? 가격인 10%랑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0.5, 0.5. 원인이 가격이니까 가격 탄력성이라고 부르고, 지금 0.5의 해석은 공급량이 가격의 절반 바뀌었다는 거야. 공급량이 가격의 절반. 그러면 절반 바뀐 건 공급량의 변화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비탄력적인 공급자고 기울기는 항상 가파른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파른 형태로. 그 다음에 자 이쪽을 볼까요? 이쪽 12%예요. 12%. 그리고 가격인 6%로 나눠주면 2배, 2배.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가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거예요. 많은 거. 무려 2배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탄력적인 공급자라고 부르고, 탄력적인 공급자라고 부르고, 기울기는 완만한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완만한 형태로. 완만한 형태로.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딱 4가지를 찍을 거예요. 4가지. 예. 자, 10분 쉬겠습니다.